여러분 오늘 저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일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뭐 이불 속으로. 참고로 저는 뭐 뼛속까지 좌파니까 이게 오늘 내용을 보고 일베 유저라고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베. 우리나라에서 일베는 정말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진 집단에 속합니다. DC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를 일베가 넘겨받으니 아무튼 그 일베들은 처음에 DC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 일베 이외의 지역으로 뭐 적극적으로 확장에 나섰지만 뭐 문제가 많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사실상 몰락하여 뭐 지금 자멸하고 만 이후에 일베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일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일베라는 집단을 정말 치워낸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숨어있는 이 일베의 흔적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일베를 찾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베 흔적을 지우기 위한 가장 활발했던 그 노력은 노 신고합니다. 뒤에 노를 붙이는 그들의 습관은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보고 썼던 그냥 무거운 일반인들마저 일베로 의심당하게 만들 만큼 정말 그 당시에는 파장이 너무 컸습니다. 뭐 야 기분 좋다, 그리고 이기야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쓰진 않으니까 이거 안 쓰는 거에 대해 뭐 우리가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뭐 민주화라든지 폭동,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쓸 수가 있던 단어예요. 근데 그들이 이 단어를 뭐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단어를 오염시킨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민주화나 폭동이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동무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나 다름없지만 이게 공산권에서 먼저 점유를 해버렸기 때문에 순 우리말을 잃고 뭐 동지나 친구로 새로운 단어가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는 이 좌우, 뭐 보수 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념 갈등 속에서 또 하나의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게 뭐 일베가 쓴다고 해가지고 뭐 다 쓰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일베의 영향력이 축소된 이후에 서서히 뭐 일베에서만 자주 쓰던 그 용어들도 일반인들이 별 느낌이 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혹시라는 말인데요. 이 혹시, 이건 정말 뭐 광범위하게 일반인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쓰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서 먼저 쓰이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혹시라는 단어를 보면서 왜 일베 용어가 갑자기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단어를 일베에서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혹시는 출연한 연도인 뭐 빨라야 2018년부터 사용되기 시작됐고요. 이런 오타쿠들이 먼저 썼다는 말도 있고, 일러스트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쓰인 거는 뭐 빨라야 2017년도 정도. 근데 저는 이걸 정말 이때보다 더 먼저 봤다니까요. 자, 먼저 이걸 보세요. 일단 일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다 가렸어요. 뭐 가해자 인권 챙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일단 범죄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연도가 빠르거든요. 2015년, 2016년 이럽니다. 굳이 혹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저 영어 스펠링으로 바꾼 거,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쓴 게 아닌 여러 사람이 쓴 걸로 추정되는 거, 이건 정말 그냥 일베에서 먼저 쓴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일베 용어가 평범한 용어로 자리 잡았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러니까 무려 2014년, 그러니까 6년 전에 비슷한 용법이 쓰였다니까요. 뭐 한참 뭐 일베 탈퇴 삭제러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뭐 신분 세탁하고 난 일베를 안 한 척 하려고 엄청난 양의 글이 삭제가 되었었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더 많은 글을 검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혹시는 일베에서 전라도를 비하하고 혐오할 때 이 고향을 묻는 질문으로서 단골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이건 뭐 제가 조사한 바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이 용어는 처음에 뭐 일베가 망하기 시작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줄어들었지만 이 애니메이션 같은 오타쿠 일베 유저들한테는 꾸준히 남아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저 소녀전선에 저런 짤이 등장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일베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일베 유저들도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평범한 단어로 뭐 일베 용어 말대로 고양 세탁을 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사용되고, 사실 그 당시에 뭐 방송의 PD들도 뭐 일베 유저다 이런 소리 굉장히 많았고, 뭐 일베 유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애니메이션 오타쿠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결론은 완벽한 고양 세탁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일베 용어 퇴출운동 뭐 이런 거 할 때도 별로 뭐 그걸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베가 싫다면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이거 괜히 유난 떤다, 그래서 뭐 혹시 이것도 뭐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의 고향이 어디였는지는 좀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뭐 또 안 쓰겠다고 막 호들갑이라고 떨면은 그냥 뭐 저는 좋게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플러스 리니 이런 전미사가 있는데, 이거는 요즘 뭐 베리니, 롤리니 그리고 뭐 처음 하는 유저들한테 자주 쓰이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정말 어린이를 뜻하는 로리니로 일베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뭐 일베 유저들이 뭐 적지 않게 로리 막 이런 거, 뭐 그쪽 계열 나무위키 여기서도 보시면 2012년도에 퍼져나갔다고 하고 있고, 저는 뭐
거의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들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일베 용어 사전, 그러니까 꽤 이른 시기 2013년도에 작성이 된 건데요. 여기서 또 보시면 일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롤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베의 좀 더러운 문화 중 하나였는데, 뭐 여동생이 자는 모습을 찍어서,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뭐 걸어다니는 여자 아이 모습을 찍어서 이걸 일베에다 올린 다음에 성희롱을 굉장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거의 뭐 사라졌는데, 옛날에 뭐 일베의 나쁜 점을 부각하는 뭐 블로그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도 거기서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혹시 이거 주작 아니야 하면서 실제로 그 링크에 들어가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고요. 진짜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를 지칭하던 그 말이 저 롤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미러링 했다고 뭐 몇 년 뒤에 뭐 남자 어린이를 또 타겟으로 삼았고요. 근데 이게 둘 다 쓰레기 같이 보이지만 차이점은, 일베에서는 실제로 뭐 여자 어린이를 어떻게 했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뭐 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경우가 많고, 뭐 근데 이 메갈 쪽에서는 실제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이게 뭐 행동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하면은 자기가 처맞을지도 모르는 이 지능의 차이. 아무튼 일베는 뭐 이렇게 하다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거를 지들이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때 사회적 파장에 비해서는 별로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 전미사 린이라는 말은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요린이, 자린이, 뭐 그냥 무언가에 처음인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고요. 일베가 쓰던 그 부정적인 색깔은 다 빠졌지만 이 단어를 주력으로 사용하던 그 일베의 영향을 저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 쓰이지만 뭐 일베 멸망 이후에서도 한참 쓰였던 그 뭐 네다 뭐뭐 상타치 핫타치, 네다를 검색하면은 네다홍이라는 말이 구글에 보이실 거예요. 누 이런 게 있는데요. 뭐 모아누, 어렵누. 사실상 뭐 이게 뒤에 노라고 붙이면은 뭐 일베충이라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일베 의심을 받기 싫어서 노 대신에 누로 바꿨다는 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경상도 사람들도 사투를 안 써가면서 최대한 이 노를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베충 의심은 받기 싫고 일베의 단어는 쓰고 싶고 핑계로 보이고, 제가 뭐 그 단어를 뭐 마녀사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일베에서 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 비하에 뭐 나쁜 의도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베발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이런 몇 개 단어 쓴다고 우리가 일베인이냐, 뭐 이러신 분 계신데, 맞아요. 뭐 일베 단어 쓴다고 일베 유저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겨우 일베 용어 쓴 거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했던 경험이 있던 걸로 볼 때, 뭐 일베 단어를 검열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닌가. 저는 아무튼 뭐 제가 굳이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 단어 자체에는 별 감정이 없고요. 누군가 사용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래서 일베 용어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일베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그거를 뭐 가치관 측면에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일베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 바로 이 팩트, 저격, 이분법 문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일베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베는 뭐 전형적인 남초 커뮤니티였고요. 그들의 폭력성을 마음껏 분출해내도 그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 남성적인 장소였습니다. 남성성, 뭐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게 일상화되었었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가치관으로 뭉쳐있긴 하지만 이게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서바이벌이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배반당할 수 있는, 그리고 배반할 수 있는, 그들 말로 통수 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베에서 누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약간 불법적인 과한 행동을 하던 그런 유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게 일베 유저였습니다. 뭐 정의 구현을 한다는 명분으로 뭐 그렇게 했는데, 같은 집단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고 동료가 공격에 빠지는 상을 보고 그 상을 웃고 즐긴다는 거, 이게 뭐 일베 출신 스트리머들이 가끔씩 몰락하는 걸 보면서도 일베 손절하더니 꽃이다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요. 집단의 결속력은 강하지만 이게 쉽게 와해가 되고 일베를 손절하는 등 집단에 대한 충성심은 굉장히 약해 보이고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 팩트 문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베는 굉장히 경쟁적이었고요. 어떤 작은 흠집이라도 민주화, 그러니까 평범한 말로 바꾸자면 비추천, 이것에 구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어설픈 글을 써놓으면 그들은 귀신같이 깔 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며 팩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일베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익숙할지 모르는 팩트가 없으면 뭐다? 이 말이 매일같이 일베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일베 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양질의 글이 생산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도 그때부터 좌파였지만 우파의 생각을 엿보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뭐 생각보다 수준 높은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광주는 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면 막 인터뷰라든지 사진 이런 걸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엄청난 양의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조합을 해놔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그럴듯했고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뭐 어디 가서 검증할 곳이 없으니까 이걸 맞을 수도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솔직히 그 전까지는 뭐 선동이 먹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럴싸하게 글만 써놓으면 뭐 팩트가 아예 없어도 믿었던 시절이에요. 뭐 광우병 같은 거 일베도 많이 그거를 욕했는데, 그런 좌파식 선동을 굉장히 싫어했던 일베가 이제 팩트를 찾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처럼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일종의 자아성찰, 그리고 이 팩트에 대한 요구는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화가 됩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 태블릿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팩트였고요. 또 현재까지도 방송사들은 팩트체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일베에서만 병적으로 집착하던 저 말이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쓰고 있다는 거. 사실 이 팩트라는 말을 일베가 창조해낸 건 아니지만 팩트를 필수로 요구하는 이 문화가 일베에서 출발했음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부정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베 이전에는 그런 문화를 전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둘째로 적용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팩트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팩트를 정확하게 넣는 게 아니라 뭐 대충 그럴듯하게 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뭐 통계 대충 가져와가지고 선동한 사람들이 분명히 일베에도 있겠죠. 그럴 때가 되면 뭐 이 사람은 좌파라고 하고 일베 유저들이 그 글을 저격하곤 했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고학력의 일베 유저들, 지적 수준이 높은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설픈 팩트를 반박하는 제대로 된 팩트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왜 주작인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같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저격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의 일상이 됩니다. 과거엔 이 저격이라는 게 별로 먹히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뭐 연예계로 들어온 분 가끔씩 인터넷에서 저격당하곤 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시청자들이나 실제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일베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 저격이라는 게 일상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10년 이전의 논란은 그냥 대충 잘 넘겨서 자숙하고 복귀해가지고 극복을 하는 반면에 2010년대 이후의 그 논란은 사실상 뭐 매장당해가지고 뭐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죠. 2010년대 이전의 단순 폭로와 다르게 이 팩트를 잘 갖춘 일베에서의 이 저격 문화, 그리고 이 저격이 성공해가지고 일베를 받는, 그러니까 일베는 추천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받는 그 쾌감은 점점 일베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베식 문화로 뭐 팩트를 잘 갖춰가지고 치밀하게 갑자기 뜬 스트리머들을 저격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치밀한 저격에 그들이 점점 몰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점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제대로만 준비해가지고 저격을 한다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점점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미투가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컨텐츠가 된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그렇게 파장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미투라는 게 정말 미국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런 사건들이 뭐 일베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전에도 코겔, 그 다음에 코글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문화가 마이너함으로 남아있던 것에 비해서 일베들은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베는 DC인들과 다르게 그냥 한 곳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확장을 하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DC에서 창조해내고 일베가 수출하고 퍼뜨린 저격 문화가 없었다면, 저격은 과거에 뭐 단순히 남이 잘 돼가지고 배 아파서 욕하는 거? 안 믿어. 이런 문화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옛날에 타지노가 뭐 타블로 저격할 때 이 팩트도 제대로 준비 못해가지고 저격도 실패했죠. 자기들만 오지게 욕먹으면서 끝났습니다. 뭐 이런 허접한 수준으로 남았을 거고요. 저격이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이 이분법 문화입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댓글 누구누구누구 걔 해봐. 자, 이걸 보시면 제가 봐도 살짝 뭐 반미 성향도 있고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일단 그걸 떠나서요. 2000년대 중후반에는 이런 글이 있다면 장문의 글로 반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고 오바마가 어떻고 마치 설전을 벌이듯이 싸우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귀찮은 걸 싫어하는 경향이, 뭐 굳이 싸우지 않겠다, 피곤하다, 귀찮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귀찮아서 댓글 안 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저 대응 방식입니다. 뭐 시진핑 뭐 해봐, 이런 거는 일베에서 하도 간첩이라는 명분으로 뭐 다른 사이트에서 와서 일베에 분탕을 치고 가니까 일종의 감별법으로 나오던 단어입니다. 그때는 아마 김대중 뭐뭐 해봐였어요. 이것도 뭐 순수 일베에서 창조해내서 쓰던 단어는 아니고 이 DC에서도 사용이 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C의 그 마이너한 문화, 수용 수준에 있던 저 용법이 전체로 퍼져나간 것은 자기 구역에서 영역만 지키면서 숨어 살던 그 DC인들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댓글 달고 네이버에도 댓글 달고 오유 가서도 글 쓰던
어디서든 문탕을 치고 싶어하는 이 일베가 본격적으로 퍼뜨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DC가 자주 사용하던 그 2000년대 후반이 아니라 일베가 주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부터 주력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정말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내 친구냐 아니면 적이냐로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좌우 이념, 뭐 경상도와 전라도, 보수와 진보 이런 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격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신경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더 심각한 이 이분법의 덫에 깊숙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자기 편이 아니면 뭐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거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야, 너 누구누구 뭐뭐뭐 해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 편이 아니라면 저 말을 쓰기 전까지는 무시하겠다 이겁니다. 아무리 뭐 반중 친미라고 해도 시진핑을 욕하지 않으면 조선적으로 의심당하는 이 불신사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자신의 견해마저 모조리 사상을 의심당하는 게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좌우로 싸우고 보수 진보로 싸우고 뭐 지역으로 싸우는 것보다 저는 친구냐 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사람들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싫지만 어떤 공통분모가 있으면 같이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나는 보수고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상도에 살고 있긴 한데 나랑 좀 이념이 달라요. 진보예요. 그래도 경상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지해 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뭐 개인주의 세상이 팽배해져가지고 이제 이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에 맞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뭐 서로 맞추기도 힘든데 몇 안 되는 그 공통 분모마저도 그 상태에서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한 개 정도만 맞으면 에이 그냥 같이 놀자 이게 아니라 나랑 10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자기 선호도에 맞아야 되니까 만약 2020년에 노무현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면 저거 경상도네 근데 김대중 뭐뭐뭐 해봐, 그럼 당연히 그걸 못하겠죠. 그럼 절대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뭐 갈라지고 쪼개지고 관계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두 개 정도만 맞으면 결혼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10개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지역이나 뭐 사상, 이념 이런 가치관보다 친구냐 적이냐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의 무서운 점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회에서는 공통분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덕분에 뭐 2000년대에 뭐 다양했던 이 다이나믹 코리아를 말하기 좋았던 그때보다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은 뭐 거의 하나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반미가 있었지만 지금 반미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소수의 문화로서 뭐 정치적인 사람들에게만 존재했던 이 문화를, 그리고 저는 이 문화를 일베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퍼뜨리게 된 거를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이 사상 검증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가 되버려. 앞으로 저처럼 이 중뽕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첫 번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발언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쫄지 말고 말하세요. 일베도 뭐 사실상 우파의 여론을 대표하는 집단이었고요. 당시에는 저는 뭐 다른 모든 곳보다 이 일베 한 곳에서 우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정보에 대한 것을 가장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양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일베에서 쓴 글이 뭐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할 내용인지 그건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뭐 내용적으로 충실하다는 느낌은 망하면서 다 사라지긴 하지만 그 일베가 오염되기 이전부터 거기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주제가 돼버렸지만 사실 그 DC 시절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휘하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그때는 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소재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냥 뭐 대통령이라면 모두까기 일베에서 그 노무현을 비하하기 전까지는 이 집권자에 대한 희화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베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를 그 당시 다 땡겨 쓴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선을 넘긴 덕분에 우리는 그때의 자유로움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저의 그 일베 관찰의 첫 시작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적인 여론을 탐방하러 선거가 끝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좌파 성향의 사이트 쫙 둘러보고, 그리고 우파 성향의 일베 한번 둘러보고, 뭐 일베가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고
이 보수의 구심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일베가 무너지기 시작한 15년도 이때부터는 거의 안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일베 용어가 뭐 워낙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문화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일베 용어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일베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일베가 사실상 멸망해버린 지금도 인터넷에서 유튜버들이 뭐 일베 용어를 쓴다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편하게 톡으로 일베어를 씁니다. 물론 저는 그걸 안 쓰지만 상대방이 그걸 쓰는 거에 대해 별로 뭐 불편함 이런 건 없어요. 그들은 아마 옛 기억에 대한 뭐 즐거웠던 추억으로 일베에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일베라는 걸 하면서 그 당시에 괴로웠던 뭐 현실, 취업도 안 되고 뭐 헬조선 일을 하던 그 시절을 잊을 수 있었던 마약이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일베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일베 유저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남자들이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변명이겠지만 일베를 한다고 해도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을만 하면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걔들이 그냥 일베를 한다 뿐이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지도 않고 걔들이 뭐 나한테 뒤통수 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인터넷에 일베 논란 있는 유튜버들 뭐 진짜 3일에 한 번씩 여자친구 때릴까요? 그들은 평범할 겁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베를 해요. 그리고 일베를 해도 사람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쁘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베 논란이 있던 사람들 무슨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냥 말 한 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별로 없죠. 일베 유저들 생각보다 쫄보들이에요. 일베 하는 그 친구들은 아마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일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아마 이 선거에서만큼은 보수 우파들에게 투표를 하겠죠? 바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겠죠. 그들 대다수가 우파라는 사실. 그래서 좌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걸 거고요. 저는 이제 그들에게 찍었던 낙인을 이제 지워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상은 뭐 거의 좌파의 세상으로 변했고, 저는 중립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균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우파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다면 그 아래로 내려온 그 힘의 균형을 좀 위로 올려서 더 재밌는 정치를 구경하고 싶어요. 물론 그 가운데 발전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쪽 일베 출신이 뭐 N번방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뭐 어느 동네에서 범죄 잘 일어난다고 그 동네를 차별해야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다 나쁩니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집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차별하는 거는 그거는 선을 넘기는 게 아닌가. 좌파들은 전라도를 아무 이유 없이 차별했던 그 보수 우파들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베를 뭐 아무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마세요. 이제 기업도 뭐 출신 안 따지는데 왜 우리가 일베 출신을 걸러야 된다는 겁니까? 아, 뭐 일베는 뭐 뼛속까지 일베라고 언젠가 뭐 30년 뒤에라도 3일에 한 번씩 여친을 때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언젠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 통수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절하는 게 낫다. 전라도가 당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뭐 한 번도 통수 친 적이 없지만 전라도인이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뒤통수를 언젠가 칠 것 같다. 그게 바로 차별의 이유였습니다. 이 전라도한테 찍었던 똑같은 종류의 낙인을 지금 일베에 찍고 있는 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차별을 끝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해서 똑같은 사람이 돼서 차별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들에게 뭐 더 이상 색안경을 끼지 말고 뭐 용납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속이 들어온 정치인들도 아니고 범죄자 집단도 아니며 뭐 언제나 우리의 밥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뭐 기업도 아닌 정말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럼 뭐 일배 아닌 사람들 믿어가지고 뭐 잘 된 적 있었어요? 그럼 뭐 일배 안 하는 사람들은 믿어가지고 뭐 100% 신뢰를 보장을 합니까? 또 일배가 범죄 저지를 확률이 1%라도 높다? 전라도랑 똑같은 논리로 가겠죠? 저는 그냥 뭐 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이 일배를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좋든 싫든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뭐 눈에 보이지 않고 아예 사라졌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뭐 정말 그들 말대로 일베가 100% 쓰레기라고 해도 일베가 있었다면 모든 쓰레기들이 다 그쪽에 모여 있었다면 우리가 뭐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마치 뭐 수용소에 집어넣듯이 뭐 구심점이 전부 일베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쉬웠어요. 그러나 그들을 일베에서 다 쫓아낸 이후에 뭐 그들은 뭐 텔레그램으로 음지로 점점 숨어 들어갑니다. 우린 정말 우리의 그 논리대로 예비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대부분 일베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뭐 우리가 일베를 끝장내버리는 게 잘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우연히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일베가 정말 잘 나갈 때는 어묵이니 뭐 폭식 집회니 평범한 사람들한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논란들만 발생을 했고요. 일베를 끝내버린 다음에는 그 일베 출신의 유저들이 뭐 N번방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아예 파탄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정이지만 만약 뭐 폭식 집회 이런 걸 한 번 더 하게 해 주어서
그들을 처벌을 하더라도 그들의 뒤틀린 사회적인 욕구가 해소돼가지고 엠번방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면요. 우리가 뭐 세월호 유족을 택해야 되냐 아니면 평범한 누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한쪽을 당당하게 선택을 하고 어느 한쪽을 아예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악의 평범성 논리에 의해서 어떤 평범한 누구라도 손쉽게 악을 저지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베라는 집단을 파괴를 해야만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왜곡된 영웅주의 시선에서 일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베는 뭐 평범하게 악을 저지른 그 사실 자체가 악을 저지른다고 착각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욕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로 넓게 인정을 해주고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 이걸 욕하는 거는 금했던 그 공평하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타자에게 도를 넘는 표현이라고 비난은 받았지만 우리는 뭐 어차피 박정희랑 전두환에게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일베보다 더한 욕을 그 둘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과 사를 따지면서 저 전두환과 박정희는 과가 더 많으니까 욕을 먹어야 되고 김대중 노무현은 과가 적으니까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치 논리로 빠지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욕이 발달한 이 민족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를 욕하고 싶은데 욕을 하지 말라뇨. 어쩌면 그들은 소수였죠. 대한민국에서 발언하면 안 되는 이 대다수가 싫어하는 노무현을 비하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베는 나빠 보였겠지만 선 넘은 표현 이외로는 대한민국에서 그다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뭐 명예훼손, 뭐 법으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겠지만 우리가 관용을 보여서 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베를 박살낸 그 후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과거에 이 표현의 자유를 뭐 정부나 권력층에서 제한을 했다면 현재 표현의 자유는 민중이 제한합니다. 마치 뭐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서로가 서로의 단어를 감시를 해요. 방송에서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못하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어가지고 뭐 사과와 개선을 요구하니까 2000년대 뭐 중후반에 다양했던 그 포맷과 참신한 생각이 담긴 그 TV 프로그램은 점점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통분모가 사라지고 다양성이 사라져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점점 개인이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내 울타리에 맞지 않으면 문도 열어주지 않는 이 사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가장 자신있게 사용했던 마지막 집단은 일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뭐 대세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이 중풍이라는 제 기준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일베에게 감정이입, 비인간적인 가치관에 공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성향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성 터진 행동도 아니고 그들의 노빠꾸 표현 방식도 아닙니다. 전 단지 그들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표현을 했다는 정권의 비호를 받았을 수는 있겠어요.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어쩌면 최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에 좀 복잡한 심경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역사를 지필할 만큼 뭐 일베의 많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베를 해왔던 내부자의 기억과는 틀린 사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뼛속부터 빨간 사람이에요. 김대중 뭐뭐 못하고요. 그 관별 통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참 일베 2011년, 2012년 님들 잘 나갈 때 제가 봤던 님들은 뭐 옳은 말이면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일베는 주더라고요.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뭐 민주화 받고 가시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뭐 저를 저격하고 뭐 댓글 단다고 해도 저는 대응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극자랑 극은은 역시 통하네 이런 소리 중간에 있어서 자기 색깔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에게 들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